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KNN 뉴스아이는 진해군항제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여자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분홍빛 벚꽃의 향연, 진해군항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는 역대 군항제 이래 가장 이른 개막인데요. 지금은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 네, 저는 지금 군항제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창원 진해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한창인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열흘 동안 이곳 진해에서 분홍빛 봄의 왈츠 진해군항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군항제는 역대 가장 이른 개막으로 1963년 제1회 군항제와 비교하면 2주 정도 빠릅니다. 빨라진 개화 시기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벚꽃은 다음 주부터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진해에는 36만 그루의 벚꽃나무가 있어 어딜 가든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자천과 경화역, 진해로 일대가 주요 벚꽃 명소로 꼽힙니다. 특히 경화역은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열차를 그대로 보존해 대표적인 사진 촬영 명소입니다. 올해 군항제 기간에는 세계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이충무공 추모제, 그리고 팔도 풍물시장 등이 열립니다. 군항도시답게 해군사관학교와 진해기지 사령부도 개방돼 거북선 체험과 군함 공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편 창원시는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 구글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군항제 주요 명소들과 임시주차장 위치를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450만 명 정도가 진해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중교통이나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항제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는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KNN 최한솔입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개막 전야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벚꽃 개화가 절정을 이룰 걸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창원 진해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화역 철로변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항제 개막에 맞춰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입니다. 마음 급한 상춘객들이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를 찾고 있습니다. 군항제 명소인 진해 경화역입니다. 현재 벚꽃 개화율은 5% 정도입니다. 다음 주 본격 개화가 시작돼 이달 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군항제를 찾는 중화권 단체 관광객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觉得这边很舒服，然后可以看到在电视上出现的场景，觉得真的很棒。 관광지 주변에는 전세버스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행사와 추천 코스, 맛집, 교통과 주차 안내 기능을 갖춘 전용 어플도 선보였습니다. CCTV와 연계하여서 저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주차장과 그리고 화장실 등 꼭 필요한 장소를 온라인에서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군항제 개막에 맞춰 석동 터널이 조기 개통됐고 주요 명소를 거치는 시티 투어 버스 특별 노선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영업부스 실명제 등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는 벚꽃 개화 상황을 고려해 축제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아마 만개되리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는 올해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의 각종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KF-21의 최초 양산과 실전 배치까지 어떤 과정 등이 남아있는지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F-21은 지난해 무장 분리 시험에 이어 최근에는 기체 상승각을 70도까지 올리는 극한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공중 급유에도 성공했습니다.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3월까지 약 60여 배의 비행시험을 통해 다양한 고도 및 속도에서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무장 발사 시험도 남아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에는 마하 4.5의 속도로 200km 밖 전투기를 타격할 수 있는 미티어나 아이리스-T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략 폭격 임무를 위해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국산 벙커버스터의 시험 발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 5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무 시리즈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일부 개량형으로 개발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사청은 KF-21이 올해 안에 최초 양산 계약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방산업계의 큰손인 사우디의 국방 차관이 카이에서 KF-21을 살펴보는 등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항운노조는 수십 년째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노조는 인사 관련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입버릇처럼 얘기해왔지만 공수표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또 자구책을 내놨는데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 소식은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간부 A씨는 지난 2022년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 B씨도 지난 2019년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운노조는 그동안의 오명을 씻겠다며 노조 지부장이 가진 정규직 추천권과 승진권 등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실추된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위상을 재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조합원들과 조합원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 2005년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로 노조 간부 54명이 대거 적발된 뒤 항운노조는 노조위원장 직선제 등 대대적인 조직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3년도 채 안 돼 노조 간부 수십 명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에도 추천권을 내려놓겠다며 노사기구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채용을 추진했지만 인사비리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엔 협약식까지 열며 공개 채용을 선언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상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용 추천권을 포기한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하부적으로 붙어있는 시스템들, 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정기적으로 채용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프로세스들 갖다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투명화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비리가 터질 때마다 비난을 피하려고 공수표만 남발하다 보니 항운노조의 쇄신책조차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네, 오늘 특집 KNN 뉴스아이 진해군항제 현장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KNN 센텀 사옥에서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벨트의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부산 사상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만큼 사상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택 2024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상은 낙동강 벨트의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지역구를 수성하려는 여당과 탈환하려는 야당이 강하게 맞붙은 곳입니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뒤 사상구에서만 3차례 출마한 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으로 사상에서는 첫 출마한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에게 사상의 청사진을 물었습니다. 배재정 후보는 기본부터 강한 사상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10년 동안 지역구를 다져온 본인이 사상의 적임자라 강조합니다. 우리 주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누가 부산 사상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누가 사상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뛰었는지 우리 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 사상구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계신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팔로도 새롭게 개척할 수 있고 또 디지털화를 도와드리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대식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발판으로 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사상의 미래를 열기에 사상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단 없는 사상 발전과 부울경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또 사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며 공공어린이 병원 유치와 24시간 보살핌 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살핌, 늘 돌봄 센터를 촘촘하게 구축해서 영육아 보육 지원을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사상으로 이사 간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만큼 중도층 흡수와 지역 내 호남 유권자 표심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글로컬대 사업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예비 지정 신청이 마감됐는데 부산 경남 대다수 대학들이 공모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구조 계획을 목표로 추진되는 글로컬대 30사업. 지정이 되면 5년간 모두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못하면 미래 생존이 어려울 거란 얘기마저 나옵니다. 1차 예비 지정 신청 마감 결과 부산의 대학들은 전문대 한 곳을 빼고 모든 대학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립대 두 곳인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대학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사립대 6곳은 각각 2대학씩 손을 맞잡고 연합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4곳은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전문대 7곳은 부산 전역의 직업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연합했습니다. 부산 지역만큼은 우리가 다 책임진다. 직업교육을 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이 플랫폼이야말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경남에서도 3곳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창원대와 도립대 2곳의 통합안입니다. 사립 전문대인 한국승강기대도 포함시켰습니다. 거제대, 동원과기대, 마산대 3곳은 조선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연합을 꾸렸습니다. 지난해 예비 지정을 통과한 인제대는 단독 신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야대, 김해대와 힘을 모읍니다. 인재를 유입하는 선순환 구조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대학이 되어야만 되는데 거기에 글로컬 대학이 좋은 마중물입니다. 통합과 연합 모델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 건수로 보면 부산 9건, 경남 6건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각각 2건 이상은 지정되길 기대합니다. 대학별 맞춤형 TF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지역 대학들이 예비 선정과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예비 지정 대학을 선정한 뒤 본지정 평가를 거치고 오는 7월 신규 글로컬 대학 10곳을 발표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지검은 도시철도 전동차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영무원에게 적발됐으나 실랑이를 벌이다 달아났으며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 소방법 14건, 건축법 1건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지난해 한국소방안전원의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방화 구획 미설치 등 불량 건수가 모두 15건에 달해 화재 위험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뒤늦게 관련 법에 따라 조치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변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며 법 집행자들의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의 한 농장에서 무게 1000kg이 넘는 슈퍼 한우 3마리가 동시에 출하됐습니다. 합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출하된 슈퍼 한우들은 무게가 1247kg, 1100kg, 1050kg 등 각각 1톤을 넘겼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도축되는 거새우 46만여 마리 가운데 무게 1000kg이 넘는 소는 상위 1% 수준입니다. 다음 달 5일 재개장을 앞둔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무료로 개장합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2월부터 2달 동안 휴장했던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이용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료 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개장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달아 찾아왔던 꽃샘추위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여자천의 꽃망울 조용합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꽃을 재촉하는 봄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 예보와 함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부산과 통영, 거제 그리고 남해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면 기온은 껑충 뛰면서 평년보다 훨씬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21도, 창원은 22도, 진주는 23도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7도에서 12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륙은 25도 선까지 오르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 예보가 자주 들어있습니다. 야외 나들이 계획에 참고해 주시고요. 62번째로 열리는 올해 진해군항제의 주제는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벚꽃을 보면서 봄 기운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여좌천 현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